암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데야. 부산에 고형암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까지 힘들게 가갖고 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암 치료 부산에서 받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뭔지 해결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고형암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럼 고형암 그러면은 뭐 별로 흔하지 않은 암인데 이게 뭐 되게 많이 포함돼 있던데요. 예. 뭡니까? 고형암은 신체 이제 특정 부위에 덩어리처럼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 덩어리 중에 두 가지. 1번 악성 고형암은 암, 네. 대장암, 간암 이런 같이 덩어리 암들을 다 말하고요. 양성 고형암은 지방종 같은 소위 암인 아닌 덩어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암의 대부분은 이 고형암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속하는 거네요. 대부분 간암, 덩어리 암들. 위암, 뭐 그렇죠. 간암, 대장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들은 다 고형암입니다. 근데 그냥 암이라고 하면 되지 고형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 고형암이면은 괜찮겠네라고 하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혈액암이 따로 있죠. 혈액암, 예. 혈액암 빼고 나머지 다 고형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혈액암 얘기해 주죠. 혈액암은 이제 혈액이나 골수, 임, 림프계 같은 혈액 생성 및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암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백혈병이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백혈병, 그리고 임 림프계에 발생하는 림프종, 그리고 골수에서 생기는 다발성 골수종 등이 이제 혈액암에 해당되는 암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 암을 고형암을 저희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산대에서 예. 이 고형암 진료가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혈액 종양내과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주세요. 혈액 종양내과라는 것이 사실은 혈액을 보는 교수님과 종양을 보는 교수님이 다릅니다. 전문 파트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달라요. 혈액 종양내과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예. 네. 혈액 종양내과라는 파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소화기 내에서도 위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간을 보는 분이 계시듯이 네네. 혈액 종양내과도 혈액암이나 또는 뭐 재생분할 빈혈, 백혈병 또는 일반적인 빈혈까지 보는 혈액 파트 교수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항암 치료를 주로 하시는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이 따로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계시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번에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종양내과 쌤들이 다 나가셨고 혈액만 보시는 교수님만 남으신 거죠.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항암 치료를 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결국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위암, 간암, 뭐 폐암 이런 것들을 함께 못 본다니까. 예. 그러면 이 종양내과 이분이 거의 다 뭐 완전히 무슨 깔때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자면 대장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은 대장암도 물론 항암 치료를 하시고요. 네. 호흡기내과 교수님들도 뭐 예를 들면 폐암이나 기관지암도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과 계열의 선생님,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외과 계열의 선생님들은 주로 수술을 위주로 하십니다. 그럼 위암을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은 위암을 수술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기가 좀 진행된 초기가 아닌 분들은 항암 치료할 때는 종양내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수술하게 되고요. 뭐 외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부인과, 산부인과 할 때 부인과도 사실 외과고 이비인후과도 외과 계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암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과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종양내과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술해가지고 그냥 바로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그죠? 수술을 해도 그 다음에 종양내과에서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좀 말기 암 환자는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물 복용하고 뭐 입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양내과에서 하는군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고형암 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인데 예. 근데 또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계신 동아대 병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의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도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대학병원의 진료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마취과 교수님들이 이제 사직을 하시고 나니까 실제 전공의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방을 다 열 수가 없어요. 수술방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적으로 수술방을 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응급수술과 암 수술 위주로만 수술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네. 문제는 뭐냐면 정형외과 수술이나 이비인후과 수술 이런 것들은 뭐 암 수술은 아니지만 뭐 무릎 치환 수술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가 수술방을 못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수술을 거의 못 하게 되고 그럼 수술해야 약간의 일단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데 네네. 그래야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보니 사실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그 교수님들도 네. 사실 대학에 계신 이유가 이런 것들로 견디고 있는데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대는 지금 치료가 아예 어렵다라고 이제 환자를 내보내는 상황인데 예. 동아대는 네. 지금 그 환자분들이 오셔도 바로바로 뭐 시술해 줄 수 있는 건 수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는 그러니까 급한 환자 뭐 이렇게 말기 힘든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까지도 예. 열어드리는데 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환자들한테 가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이 많이 밀리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해서 뒤로 밀리면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수술도 이제 난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병원에는 솔직히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수술 받지 못하고 결국 2차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에는 네네.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나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의향은 없으시답니까? 최근에 그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은 이제 뭐 제 친하니까 네. 형님 왜 아직도 거기 계시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말은 아이고야. 사실은 이제 전공 교수들은 대부분 학생과 전공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로 사실 대학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드는 강하죠. 사실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그런 프라이드라는데 뭐 아시다시피 올해도 전공의가 없고 의대생들도 대부분 올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라면라고 의대생 그 협회 연합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직을 준비하는 교수님들도 사실 많습니다. 사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른 병원에 이미 가 계신 거잖아요, 또. 그렇죠. 다른 병원에서는 사실 교수님들을 스카우트 가죠. 왜냐하면 경험 많고 네. 유명한 교수님들을 스카우트하면 병원의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종양내과 교수님이 이런 실력 있는 교수님 키우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온다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다시 모시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기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은 한 분이 나가시면 한 분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이 지금과 같이 많은 대부분 나가시게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에는 진짜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부산 지역의 제일 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갈등이 봉합이 된다고 해도 예. 돌아올 리 만무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계속 지속되면 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거라 보십니까? 최근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에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러한 일방적인 이제 정부 정책으로 네네. 인해서 사망한 초과 사망을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1,700명이 넘는답니다. 초과 사망이 초과 1,700명. 사망. 다시 말해서 돌아가지 않을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만 4, 5개월만 가지고 이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뉴스화돼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였지. 예. 이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치료 회피 사망률이라는데 치료 우리나라가 회피 사망률. 그러니까 그렇죠. 치료를 잘해서 사망하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OECD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네. 낮은데 아마 내년쯤 되면 올해쯤에 아마 이런 그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통계 만약에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우리 가족일 때 그럴 때 이 안타까움은 누가 가지게 될까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경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공의들하고는 말씀 좀 나눠보셨어요? 지금 예. 이탈한 전공의들하고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사직한 전공이죠. 이제는 다 사직을 처리가 됐고 사표술이 다 됐으니까. 예, 사표됐단 말은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오면 그 자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 네. 전에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이런 중요한 이제 개혁에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이제 기자회견 때 기자분이 그러셨어요. 전공의들 돌아올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만들겠다 했더니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사직 전공의들한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직 전공의들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없는 특혜는 특혜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특혜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사과는 했지만 하고 했는데 했지만 그 정작 사직 받을-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를 열어줄 만한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만들진 만들었으나 않겠다. 아니죠.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했더니 기자분들이 특혜가 아니냐 했는데 특혜가 아니냐. 아니야. 근데 이건 특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은 현재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그럼 지금 줘도 뭐 돌아올 하고 생각이 있어요, 없다 이 전공의들은? 말이에요. 지금 다 각각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기관에서 다 가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저는 안타까운 게 젊은 전공의들이 이제 외과나 힘든가라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네. 지금은 보람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돌아오더라도 흔히 말하는 힘든 과들, 외과, 뭐 내과 이런 과들은 아마 앞으로도 도로 이제 지원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의대 정원 늘려놨잖아요. 예. 학교에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코미디죠. 왜냐하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난립니다. 왜냐하면 정원대에는 이제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간 만들어질 수도 없으니 급하게 뭐 대강의실을 쓴다든지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만약에 원점으로 재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들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들 나갔으니까 사직한 교수님들만 작년에 10월까지 예. 나가신 전문의만 1,700명입니다. 평상시에 2.5배가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1,000명을 새로 모집하겠다 교수를 교수 티오를 아무리 해도 교수님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수 티오 지원하지는데 무슨 전문병원을 만들어요. 근데 배출되는 전문의가 없다 보니 병원에서도 사실은 전문병원을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요즘에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 병원장님들도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도 아닌데 사실 교수님들은 나가고 잡아야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들은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교수 티오가 10개, 20개, 100개가 나가도 뭐 3분의 1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니까 특단의 조치와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이에 예. 저는 지금 대학병원 수익도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1급 종합병원들 다.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좀 중소급 병원, 그런 병원들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고. 대부분은 역대급 수익을 역대급이다. 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이제 대학병원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2차 병원으로 가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실제로 이제 2차 병원에 1차 병원으로 가게 되니까 긍정적 부분도 사실 있지만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초과 사망률처럼 네네. 안타까운 상황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되나요? 일단 이 부분은 정부가 일단 먼저 뭐 일단 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알았던 걸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안타까워요.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막아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늦게 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의협의 신입 집행부가 만들어지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의협 전공의 단체, 의대생, 의학계 그리고 의대학장단들 5개 단체가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충분한 협상을 하게 될 거고 모든 걸 열어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환자를 바라보는 네네. 그런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때 하고 싶은 말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의사는 절대 국민을 이기려고 한 적도 없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해서 이런 신뢰를 깨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사실 교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정부가 좀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그 루트를 좀 단일화해서 가져와라. 정부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다 바뀌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중지를 모아서 창구를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 사태 해결에는 이것도 또한 뭐 진일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이게 자꾸 고착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 가족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저도 저 장애를 모시고 병원 갔는데 뭐 치료 받으려면은 뭐 2주, 뭐 3주 근데 그래서 딴 병원을 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아, 참 사태가 심각하구나. 한번 아파 보면 바로 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590